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본적 지출은 여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치를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즉 대수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아야 되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차량의 타이어 교체? 아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수익적 지출. 건물의 타일 도색? 그냥 도색만 해주는, 그냥 같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수익적 지출. 3번. 기계장치, 기계 결함으로 내용연수 증가로 인한 대수선. 이게 맞죠. 대수선.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 이제 대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4번. 컴퓨터 하드웨어 교체. 하드웨어 그냥 뺐다 다시 꽂았다 꽂았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내용연수 10년, 기계장치를 정해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 5차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2만원이다. 자존가치가 없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는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존가치는 없대요. 그래서 상각을 하니 10년 동안 상각하니 정해법이잖아요. 정해법은 금액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5차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만원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해주면 돼요. 역순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2만원이니까 나누기 10년이잖아요. 곱하기 10년을 해줘요. 그럼 잔존가치가 있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 반대로 해주면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반대 플러스. 그래서 0. 그러면은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2만원에 10년은 얼마? 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개발 단계 지출 중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개발비 항목을 무형자산 개발비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 개발비는 10년간 상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개발 단계에 이제 지출을 했는데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근데 비용 처리해야 될 부분을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경상개발비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변동이 돼요. 2번.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잘못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상개발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소냐 과대냐 했을 때 금액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과소예요. 근데 개발비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잘못했지만. 그럼 금액이 작성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대가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이렇게 돼요. 경상개발비로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영향은 없답니다. 경상개발비, 개발비로 처리를 하면은 재무상태표 영향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냐면은 개발비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는 자산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거든요. 재무상태표 영향 가는 건 맞아요. 그 다음 2번. 경상개발비로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손익계산에서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왜냐?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 경상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3번. 경상개발비로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단기순이익이 과대되며 자산이 과대 계산된다. 그래서 경상개발비로 개발비로 처리를 했어요.
단기순이익이 과대되는 건 뭐 맞죠? 자산이 과대 계상돼요? 그렇죠. 입력했으니까 과대 계상되는 게 맞죠. 단기순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경상개발비로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단기순이익이 과소된대요. 단기순이익은 아까 이미 과소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비용으로 처리 안 했으니까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된다는 건 아니죠. 금액이 작성되어 있으니 금액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과대되는 현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은 어떤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상 공시해야 되는가? 단, 매출 채권의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다 이 뜻이에요. 자, 장기 연불 조건은 여러분들 금액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론으로 해서 한번 내보았습니다. 금액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제 이런 미수가 있는데 매년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뭐 20만 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효이자율법은 10%만큼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금 평가가 얼마냐면은 2.4868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초 연도는 이렇게 돼요. 최초 연도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 때 5년 뒤에 10만 원 하고 우리가 현재 받는 금액 이 1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가치를 볼 거냐 이제 현재 가치를 볼 거냐 이제 그 차이가 됩니다. 취득 금액과 수령 금액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장기 연불 조건에서. 그러니까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이제 차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불 조건은 이제 내가 5년 뒤에 10만 원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현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0만 원에 곱하기 2.4868을 해주는 거죠. 이게 현재 가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불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로 보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즉 현재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년 내에 현금 등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1년 이내 현금 등 상환. 2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 등 유동부채로 해당한다. 맞죠? 앞에 문제랑 조금 중복이 돼요. 3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은 외상매입금, 상거래 외에 발생하는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상거래는 외상매입금 맞아요. 상거래 외에는 미지급금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 4번 당좌 차월은 결산 시 단기 대여금을 변경한다. 아니에요. 당좌 차월은 이게 대출 형식과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 아닌 이거는 차입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 변경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 시 발생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사채 발행 시 발생한 비용 있잖아요. 원래 이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직접 차감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직접 차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액면 발행이나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할증 발행 차금에서 물론 이거는
차감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형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사채 발행 시 사채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금 수령 시 차감하여 처리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사채의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한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인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이게 맞나요? 26번의 답은 3번으로 이제 봐주시기 맞고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둘 다 증가를 하는데 사채 이제 할증 발행 차금 이 부분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채 할인 발행인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죠. 할인 발행도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액면금액 300만원의 사채를 액면 이자율 5%, 3년 만기 사채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262만 6,950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현가계수를 해서 이제 금액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 시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유효이자율 10%고요. 해당 기간에 2025년 이자 비용만 인식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표를 보면은 2024년도 1월 1일에 300만원 중에서 262만 6,950원의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득금액이죠. 자, 그래서 2024년도 10월 31일자 유효이자율법은 10%예요. 그래서 2626950에 의한 10%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62695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5%, 즉 액면 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5%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차익만큼 얼마냐면은 자, 할인 발행이죠. 자, 112695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장부금액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자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이 얼마냐면은 2626950에서 차액인 111695만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12월 말자 기준 장부금액이 얼마냐면은 2739645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이제 의한 10%만큼 적용하면은 이제 요 금액의 10% 273,965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얼마냐면은 15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73,965 빼기 15만원 123,965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인 이자 비용만 인식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계산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을 처리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273,965원. 그러니까 즉 274,964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12월 말자 이제 장부 금액은 123,965원을 더해주면은 28636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효이자율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액면금액과 가까이 되긴 하는데 아마 얼추 146,390원이니까 단수 차이는 조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며 미래에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회계 처리를 인식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돈은 추정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지만 돈을 줘야 될 확률은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우 회계 처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며 미래에 수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우발자산으로 인식하며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맞나요? 아니죠. 미래에 수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우발자산을 인식하며 주석 공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석에 공시를 해놓고 매우 높은 확률일 때만 자산을 인식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오 했던 의미도 그러니까 매우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며 미래에 지급할 확률이 높은 경우 우발부채로 인식하며 주석공시. 그렇기 때문에 주석공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4번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장부에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석으로 공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JB의 2024년 제품 보증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제품 보증 비용 120만원인 경우 2024년 설정해야 될 제품 보증 비용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거는 제품 보증 비용이 120만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설정 전으로 그냥 뽑아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설정해야 될 제품 보증 비용이니까 이거는 설정 전 이제 비용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T자를 그리면은 이게 충당부채가 부채다 보니 기초는 이제 차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만원. 근데 여기서 이제 수리를 했겠죠. 근데 수리했는데 120만원이 또 제품 보증 비용이 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 그러니까 120만원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 120만원 수리를 한 게 아니고 수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했고 근데 충당부채가 있어요. 충당부채가 100만원 있는데 100만원을 때려넣어도 금액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0만원 수리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또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리비용은 충당부채에서 100만원만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120만원의 수리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용을 처리했겠죠. 그러면 충당부채는 없죠. 제로죠. 근데 기말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설정을 얼마 해줘야 돼요? 이미 비용 처리한 거이고 그 다음 충당부채 나가고 이러다 보니 다 없어요. 그래서 설정 얼마? 고스란히 그냥 150만원만큼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번에 단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이연법인세 회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회계상 금액, 세무상 금액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금액과 이제 세무상 금액 자체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른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제표상 일시적 차이이므로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동이 아니고 일시적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영구적 차이도 해당한다. 영구적 차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 차이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이연법인세 회계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유보에서만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 기타 사유 유출은 이미 돈 나가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